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우리 황인학 박사님을 모시고 국민이 알아야 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한번 우리 독자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더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셨네요. 예. 정말 경제학자답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제 클린턴이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데 정말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이 점에 관해서는 늘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이제 경제학 강의실에서는 뭐 얘기가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뭐 듣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황 박사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경제가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는 기업 투자하고 가계 소비 그리고 정부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가계 부문의 소비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계가 소비를 늘리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지금 경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 또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려고 할까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갑 열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혹시 집안에서도 뭔가 좀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지금은 말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또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은 소비가 이렇게 너무 냉랭하게 얼어붙으면은 진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소비를 좀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뭐 소비 의사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를 생각하면은 정부도 또는 뭐 누구든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지갑의 두께 그리고 물가 그리고 미래의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또는 집에 안에 있는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비가 결정된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은 찔끔, 물가는 껑충, 자산 지분 하락. 뭐 이 말씀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게다가 금년은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지난번에 한번 경제전망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국민 경제도 슈퍼 불확실성이고 개인 생활도 상당히 슈퍼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2024년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물을 시키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정부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구매력을 높이고 또 소비 인센티브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하는 그 정책들을 보니까 뭐 좀 며칠 됐습니다만은 카드 사용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소비하고 결제를 카드로 하는데 지금도 카드 사용분의 그 몇 퍼센트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만 작년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준다는 그래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또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를 통해 가지고 물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낮추는 것, 뭐 단말기 통신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톡, 휴대전화 이야기, 뭐 도서정가제라고 해가지고 가격 인하를 묶어버리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물가에 영향 미치기로는 뭐 적지만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이고 세 번째는 실질 구매력, 그 가게들의 또 동일한 소득인데 이렇게 정부가 알게 모르게 거의 조세적 성격으로 가져가는 부담금들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숨어 있는 부담금들. 그게 전체적인 항목은 뭐 91개가 된다는데 지난번에 뭐 91개 부담금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런 구매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담금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부담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 대표님은 담배 안 태시죠? 예, 뭐 담배. 그 담배를 보면 담배가 한 갑에 4,500원인데 거기에 그 사실 제조 원가와 그 판매 마진까지 해봐도 26%가 안 됩니다. 예. 26% 정도 되고 거기에 한 840원 정도가 건강증진 부담금인가 예. 뭐 이런 게 있고 예. 나머지가 다 세금이에요. 예. 부담금이라는 게 여기저기 숨어 있거든요. 뭐 여권을 발급받으면 뭐 국제 교류 기여금 부담금이 15,000원대고 공항에 가면 출국 부담금이 붙고 이렇게 숨어 있는 부담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아마 2024년도에 그 정부 예산 축에는 24조 원 정도 걷는 걸로 돼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아마 일반 가게에서 가장 그 흔히 볼 수 있는 부담금이 매달 그 전기요금을 내실 텐데요. 전기요금 보면은 거기서 뭐 한전나 이렇게 아파트 같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가스장로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요금만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아파트 관리비 그쪽에 보시면은 전력 산업 기반 부담금이라고 전기요금의 3.7% 부과 그쪽에 되면 이게 전혀 무관한 것처럼 거기다 땡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게 민간 3.7%니까 전기요금의 3.7% 거기다 이런 것들이 다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숨어서 걷는 부담금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얼핏 들으면은 지난 정부에서 말했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뭐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 정부는 부담금을 이렇게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 완전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죠. 예. 부담금 중에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 부담금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각 부처 산하기관에서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감안해 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24조 원의 뭐 얼마가 그 가계의 소득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크든 적든지 간에 민간 가계의 그 지갑을 다시 두툼하게 해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죠. 시장 가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걷어서는 안 될 걸 걷어가는 거니까 이게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막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만 지난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비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소득을 올려가지고 경제가 나아진다면은 뭐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거꾸로 만드니까. 거꾸로 시작해가지고 예. 돈을 찍어서 다 돈을 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 경제가 저절로 잘 굴러가나요? 물가만 올라가죠. 예. 그것도 아니고 이건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려가지고 이 임금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힘든 게 영세 사업자들부터 맞습니다.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썼는데 이제는 안 쓰게 되고 로봇 같은 게 대체하게 되고 그래서 알바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나 또는 좀 영세 사업자들 다 피해를 봤죠. 소위 착한 이야기로 나쁜 짓을 한 거죠. 맞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우파 정부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예, 예. 처음 시작을 그래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소위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이거 감안해서 소득 낸 부분을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와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좀 경악했던 거는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29%, 거의 30%로 올렸어요. 예, 예. 그러면 매년 15%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거죠. 기업 이익률이 뭐 5%잘 되면 7, 8% 되는데 이거를 거의 2배, 3배를 소위 이제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니까 기업이 견딜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덜한데 사실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이 더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고 또 이런 영세 사업자들의 그 이제 직업을 없앰으로 내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꽤 큰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이름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마시다가 알게 된 건데 자기들 직원을 5명 썼대요. 5명 썼는데 이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줄여가지고 아주 2사람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5명 쓰던 사람을 2사람으로 줄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소주 한 병이 뭐 5,000원, 6,000원, 7,000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본래 소주는 뭐 2,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원가라고 해봐야 해서 예. 한 1,000원 남짓인데 이게 5,000원, 6,000원, 7,000원 하면 그게 다 이 소득주도 성장 때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나머지 그 영세 사업자들이 다른 데 가격을 전가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주류에다가 그 가격을 얹혀가지고 그걸 좀 버퍼링을 했던 그 효과가 한번 올라가는 게 안 내려가잖아요. 참, 하방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예. 정권이 정책을 잘못하면 고통은 국민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금 얘기로 계속 가서요. 부담금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금을 손질해도 사회보험료를 빼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더 획기적인 이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예, 그 지금 부담금을 뭐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 모두를 폐지할 수도 없는 것도 또 부담금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도 있고 예. 또는 누군가가 또 이제 뭐 환경 또는 교통 유발 이런 거 하면은 또 부담금을 또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4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그것이 뭐 다 폐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뭐 10%만 하는데도 2조 원 남짓인데 그것이 전체 우리나라 국민 경제 규모에 비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내수를 중시한다면은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뭐 예를 들면 획기적인 방법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방안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수주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예. 이런 것들이 추세가 강화되는데 예. 우리처럼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추세에서 상당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서민 또는 민생 경제를 따뜻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예. 필요하다. 일단 거기까지는 예. 생각이 되는데 방안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전에는 이제 경제와 안보를 따로 했는데 요즘 뭐 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글로벌 이제 공급망이 이렇게 자유무역 그런 WTO 체제에서처럼 이렇게 뭐 가성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국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이게 이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에너지 전량 수입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와 내셔널 시큐리티는 이젠 떨어지지 않는다. 같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경제 안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수출길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막히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내수 비중을 미리 좀 확장을 해놔가지고 좀 그 버퍼링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에서 경제 안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수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경제 안보라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수 활성화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